어서오세요. 물드바가 참 아쉽게 됐네. 원정 토론토 다신가나봐 진짜. 오늘 해주고 승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여서 올려서 가고요. 승부. 쫄리시면은 뭐 그대로 가셔도 되고, 솔직히 어차피 그냥 주력이니까. 근데 제 기준에는 최소 3배, 보통 5배. 자, 멤버십 업로드 해드렸고요. 또 있어. 매운 걸 먹었더니 배가 이렇게 아프냐. 해드렸고, 질질 안 끌고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축구만 분석하고요. 느바 내일 아침에. 오늘 토론토 진짜 열받아 죽겠네. 멤피스 많이 잘 물었는데 토론토가 마지막에 그걸 못 이겨주네. 한 끗 차이로. 벤블리티 개새끼. 어쨌든 대충 승부. 어쨌든 크게 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맞춰봅시다. 끌지 않고 바로 갑니다. 8강입니다. 월드컵이고요. 모로코 대 포르투갈. 모로코 대 포르투갈 경기고, 일단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16강에서 대이변을 일으키고 올라왔습니다. 스페인을 잡고 8강에 안착을 했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왔었죠. 뭐 스위스 상대로 그냥 학살 경기를 보여주면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모로코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는 뭐 부팔이라든가 뭐 오나이 같은 또 좀 개인 기술이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또 지혜에 의해 패스 한방 요런 것들을 필두로 이제 그 어떤 전술을 가져가는 팀이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수층 자체가 워낙 좋죠. 뭐 미드필더진도 빵빵하고 전방에서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어쨌든 포르투갈을 그래도 먼저 보자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월드컵 전에 뭐 각 팀들의 우승 후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있어서 포르투갈은 우승 절대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호날두가 있어서. 그냥 그거 이유 딱 하나 되고 우승 절대 못한다 호날두 있어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개똥 싸고 있죠. 솔직히 이번 월드컵 우리가 16강 간 거 솔직히 호날두 덕분이고 한반두잖아 이제. 어쨌든 포르투갈이 직전 16강 경기에 있어서 호날두를 과감하게 제외하고 또 하모스를 투입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맨유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결국 호날두를 어떻게 쳐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맨유는 너무 잘 쳐냈고 포르투갈도 사실 안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안 쓰면 분위기를 망쳐버리잖아. 근데 조엘리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 대체로 들어갔던 직전 경기에서 이제 하모스가
해트트릭과 해트트릭까지 기록하면서 완전하게 이제 포르투갈이 날개를 달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 시즌 벤피카가 좀 무섭네. 하모스 얘도 벤피카에서 엄청 잘하는 놈이거든요. 벤피카 애들이 좀 무서워. 어쨌든 월드컵 스타로 또 바짝 이렇게 올라선 흐름에서 결국 호날두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적폐를 이렇게 잘 쳐내면서 포르투갈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어쨌든 모로코 같은 경우가 상당히 깊게 내려앉는 수비를 바탕으로 스페인이 직전 경기에 솔직히 뭐 못 이길만 했어요. 수비 자체의 컴팩트함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기술적인 부분,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탈압박, 전방 쪽에서는 솔직히 패스로 그냥 풀어가는 팀이잖아요. 패스가 들어갈 길이 없었어. 들어갈 길이. 그러다 보니까 득점 찬스도 많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있는 찬스도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없으니까 스페인에 날려 먹으면서, 모라타나 뭐 페란토레스나 다 결정력이 좋지는 않잖아요. 날려 먹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에서의 좀 드리블,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이 포진이 돼 있죠. 뭐 안드레 실바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개인 기술도 좋고 스피드도 빨라요. 뭐 주앙 펠레스 워낙 기술이 좋은 선수고, 뭐 레앙도 마찬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고, 지난 경기 상당히 좋았다 하모스도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로코 입장에서는 지난 스페인전보다는 확실히 더 고전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연장까지 치렀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크로아티아도 연장 16강에서 치르고 개처럼 잘 뛰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뭐 들고 오면 솔직히 뭐 할 말은 없는데, 월드컵이 워낙 모든 걸 쏟아붓는 대회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그냥 다 갈아 넣어서 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크로아티아는 원래 지난 월드컵에도 좀비 축구를 하던 팀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월드컵 때는 그래도 선수들의 노세화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브로조비치는 원래 많이 뛰는 선수고 인터밀란에서도 거의 매 경기 선발이잖아요. 전 경기 선발을 뛸 만큼 뭐 일정이 빡빡한데도 그만큼 원래 체력이 좋은 선수인데, 모드리치는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렇게 뛰는 거 보면서 놀라웠는데, 모로코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뭐 크로아티아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중원 쪽에서 버티고 있는 크로아티아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비 쪽에 아구에르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웨스트햄이 리그가 좀 오래되니까 좀 헷갈리네. 웨스트햄이 올 시즌에 또 거액을 주고 영입한 아구에르드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월드컵까지 뛰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경기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걔 이름 또 기억 안 나요. 바야돌리드에서 뛰는 놈이 한 명 들어가거든요. 수준 차이는 상당하고요. 두 선수 간의 갭 차이는 상당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모로코의 수비가 좋은 팀인데 수비 쪽에서 또 핵심 자원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에요. 불투명 느낌. 이런 부분이나 직전 경기의 체력적인 문제들, 특히나 포르투갈이 호날두라는 또 적폐를 쳐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좀 봤을 때, 특히 포르투갈이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과는 조금 다른 공격적에서 개인기나, 이번 월드컵이 좀 그게 있는 게, 거의 좀 골 장면을 보면 개인기가 좀 많이 중요해 보여요. 패스 플레이보다도 오히려 한 2000년대 중반 사이즈가 패스로 좀 많이 먹고 살고 풀었던 흐름이라면, 그게 읽히고 막 전술적으로 워낙 수비적으로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좀 되는 부분은 개인기야. 개인기령으로 한두 명 벗기고 들어가서 그런 장면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르투갈의 전방에는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많고, 득점력 또한 이번 월드컵에 상당히 좋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승. 다만 모로코의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들 내려앉아서 안 올라올 거거든요. 가뜩이나 체력적으로도 열세인 상황에서 더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역습 찬스도 직전 경기들이나 뭐 이 월드컵 조별 예선 때보다도 좀 적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언더도 좋은 선택지 같다. 원래 제가 A매치 뭐 어쨌든 월드컵도 국가대항전 분석은 빡세게 안 하는데, 이번 월드컵은
워낙 빡시게 뛰고 디펜스적으로 전술적으로 들어가서 빡시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잉글랜드 대 프랑스 빅매치죠. 이게 진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야, 앙수끼리 만났어요. 앙수끼리 만났고 뭐 잉글랜드가 어쨌든 항상 이런 국제대회만 왔다 하면은 고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사우스게이트 감독 지난 유로에서도 결승전까지 올려놨고 이번 월드컵도 8강까지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안착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음바페를 필두로 그냥 무력으로 상대를 좀 찍어 누르는 그런 팀인데, 두 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뭐 가장 간단한 차이는 전술적인 유연함은 솔직히 잉글랜드가 훨씬 앞서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기존의 3백, 4백을 다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감독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2-3-1로 꾸준하게 나오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압박의 레벨에서도 솔직히 잉글랜드가 한 수 위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일단 높지가 않아요. 그 뭐 이유 자체는 기본적으로 선수 구성이 그렇습니다. 뭐 이선 후방 미드필더 쪽에 뛰는 뭐 라비오나 뭐 추아멘이나 이런 애들은 압박에 있어서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또 프랑스가 어쨌든 뭐 국대에서는 항상 그런 축구를 해왔어요. 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생각보다는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서 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뭐 호주전에서도 뭐 실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점이 많은 상황이고, 잉글랜드는 색깔이 반대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축구를 해요. 압박의 강도도 이번 제가 볼 때는 수치를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월드컵에서 압박의 강도 자체는 거의 최상위권이요. 거의 최상위권 수준이고, 전방에서 어쨌든 조직적인 프레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결국에 앞선에서의 한 방을 노리거든요. 안정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전방에 케인, 사카, 뭐 필포덴, 뭐 스털링 좋은 자원들이 있다. 스피드도 빠르고 결정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스털링 같은 게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럼 빠르잖아요. 빠른 선수가 있고 케인처럼 결정을 줄 선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만 가서 우리가 실점만 최소화하면은 최소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잉글랜드를 생각보다는 좀 우승 후보까지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토너먼트에서 다크호스 정도로 봤던 이유가 결국 약간 철퇴 느낌이거든요. 월드컵에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다가 결국 케인 한 방 넣으면은, 케인 한 방, 아니 뭐 좀 폼이 좀 싹하나 뭐 혹은 스털링 포덴이 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아니면 요즘 벨링햄도 좋잖아요. 이런 애들이 한 방 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나 압박 자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실점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어쨌든 잉글랜드가 3백, 백3나 백보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프랑스는 결국 음바페가 중요하잖아요. 잉글랜드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월드컵은 4백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음바페 대비해서 백3를 쓸 수도 있어요. 결국에 풀백 자원들이 부상으로 뭐 합류를 못한 선수도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풀백 사이드 자원들이 풍부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카일 워커라든가 아니면은 뉴캐슬에도 좋은 키어런 트리피어 같은 자원들, 얘네를 이제 3백을 중심으로 오른쪽 스토퍼와 오른쪽 윙백 자리에 같이 이용해버리면은 둘 다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좌측 라인이 뭐 음바페라든가 또 테오, 요즘 엄청 잘하는 테오 에르난데스의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면서, 그럼 결국은 프랑스는 그쪽에서 라인을 좀 올렸을 때 공간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압박이 강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잉글랜드의 한 방에 고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인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잉글랜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보고요. 프랑스도 어쨌든 간에 이번 월드컵 풀 전력은 아니거든요, 사실. 핵심들의 부상 낙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왔고, 여전히 지루나 앞선에 이제 그리즈만에 좀 의존하는, 물론 음바페가 핵심이긴 합니다만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 흐름에서 오늘 잉글랜드의 압박에 그리즈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고요. 결국 그리즈만이 볼 잡고 해야 되거든요. 음바페도 음바페지만 그리즈만 같은 경우와 제가 볼 때는 볼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전 경기들보다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뒤쪽이나 특히나 전술적인 유연함도 잉글랜드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잉글랜드 프랑
뭐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력적으로 봤을 때 최소 연장 승부까지는 이끌 만한 사이즈로 보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간만에 좀 디테일하게 리그 할 때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는데